안녕하세요, 리본카 전유빈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대구 반야월역에서 걸어올 수 있는 리본카 대구 지점에 나와 있는데요, 새롭게 확장 이전을 했는데 실내 인테리어도 훨씬 더 깔끔해진 것 같아요. 새 건물, 그리고 무려 1층에 입점을 했어. 와, 대구 지점 성공했나? 그러고 보니까 지금 여기 차량들도 굉장히 많이 서 있는데요, 와, 뭐 제네시스부터 해서 뭐 SUV 라인도 있고 경차 라인도 있고 뭐 수입차도 있고, 고객분들을 응대할 수 있는 저런 부스도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약간 은행처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야, 이거 대구 매니저님들이 아주 성실해서 이렇게 된 건가? 대구 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겠지. 아이, 그럼 대구 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리본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대구 지점에 차량이 정말 많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매번 전쟁을 하고 입에 오르내리고 둘 중에 뭐가 낫냐 하고 고민하는 바로 그 두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기아의 스팅어 차량, 그리고 제네시스의 G70입니다. 이 두 차량은 사실 계속해서 이슈가 있었고 논쟁이 있었던 그런 차량들이죠. 출시 시기도 거의 비슷비슷하고요. 그리고 세그먼트 자체도 사실 스포츠 쿠페 이런 식의 세그먼트를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두 차량이 가격도 심지어 비슷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두 차량 중에 과연 어떤 차가 더 나을까, 나는 과연 어떤 차를 사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아니 G70은 페이스리프트 됐고 스팅어는 단종됐잖아. 아이, 무슨 소리예요. G70도 단종이 됐습니다. 둘 다 처음 딱 출시되고 나서 페이스리프트를 각자 한 번씩 하고 둘 다 단종됐어요. 지금 이 스팅어도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이고요, G70도 이 두 줄 라인 패밀리룩을 가지게 되기 이전 모델, 그 G70 모델이에요. 그러면은 둘 다 단종됐고 심지어 해리 전 모델이면은 아주 그냥 감가가 엄청나겠네. 아주 후드로 맞다 못해서 둘 중에 감가가 50% 이상 잔존하는 애가 없어. 그래서 지금 사실 이 가격이면은 아반떼 중고 살 돈이면 한번 사볼까? 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내려왔더라고요. 이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제가 이 두 차량 오늘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G70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G70 하면은 저는 페이스리프트 된 것보다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 모델이 훨씬 더 예쁘게 생겼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실제로 판매량도 보면은 G70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이 판매량이 더 높아.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얘는 가격 방어가 생각보다 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준중형 프리미엄 세단을 찾고 싶다 하면은 사실 선택지가 3시리즈, C클래스, 뭐 아우디 A4, 그리고 제네시스 G70 뭐 요 정도밖에 없는데 3시리즈, C클래스 이런 애들은 G70보다는 다소 비싼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요 정도 라인업이 사실 제일 많이 찾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차키부터 한번 살펴봐야겠죠? 아 그럼 이런 차들은 솔직히 차키 올려놓으려고도 사잖아. 아, 요렇게 올려놓으면 괜찮지 않을까? 제네시스 뒤를 한번 돌려볼까요? 안 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요즘 나오는 옥수수 키보다 이게 더 이쁜 것 같아. 이건 중화기라도 하잖아. 요 정도면은 차키 생각보다 괜찮다고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사실 이거 엠블럼 하나면 거의 말 다 했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제네시스 엠블럼이 들어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 차가 잔존가치가 한 200~300만 원 더 올려치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 자체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이제 한창 돈을 벌기 시작한 사회초년생들이 굉장히 좋아할 법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는 게 좀 특징이에요. 페이스리프트가 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램프 같은 것도 굉장히 다르게 생겼어요. 여기도 두 줄 라인이 들어가 있는데 최대한 이 커버 안에서 두 줄 라인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은 어색하게 끼워 맞춘 듯한 느낌이 들어가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나의 통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굉장히 좋아 보여요. 뭐 그릴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그냥 예전에 우리가 제네시스 현대 라인업에서 사용하던 헥사고널 그릴 같은 것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디자인 완성도는 좀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차가 출시되는 한 2018년 당시만 하더라도 제네시스 G70은 트림이 3개밖에 없었어요. 뭐 어드밴스드, 슈프림, 스포츠 패키지 이렇게 3개 있는데 얘는 그 중에 중간 슈프림 모델이에요. 그래서 8인치 휠을 사용하고 있어요. 무난무난한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죠. 스포츠 쿠페 같은 차량들에 딱 적당한 휠이 들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측면에서는 차량이 생각보다 휠 베이스라든지 그리고 전장 자체가 약간은 아반떼급에 가까워요. 근데 아반떼는 기본적으로 전륜구동 베이스 차량이고 G70은 기본적으로 후륜구동 차량이거든요. 뒷바퀴 굴림의 차량이에요. 그래서 2열 공간이 생각보다 덜 나온다는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냐면은
앞쪽에 있는 의자를 딱 제가 앉을 만큼 설정을 해놓고 뒤쪽에 앉은 거예요. 레그룸 같은 것들은 생각보다 여유가 있지만 가장 문제는 헤드룸입니다. 헤드룸. 제가 이렇게 딱 앉으려고 서서 이렇게 하면 이쯤에서 걸려요. 이쯤에서 걸려. 제가 키가 뭐 한 178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여기서 걸립니다. 강제로 누우려고 하면은 이렇게 가야 돼. 제가 뭐 거의 거북이죠 지금? 이렇게 하고 가야 된다는 단점이 조금 있습니다. 타고 내릴 때 살짝 불편한 것도 덤이고요. 근데 보통 이런 스포츠 쿠페 차량들은 내 와이프다 뭐 아니면 내 여자친구 이 정도만 타다 보니까 사실 뒷자리는 그렇게 탈 일이 많지는 않은 것도 사실이긴 해요. 스포츠 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어야죠. 그리고 1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옛날 느낌이 나기는 합니다.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8인치 디스플레이로 되게 조그만한 걸 넣어줬죠. 지금 페이스리프트 된 이후에 와서야 뭐 10.25인치 이런 식으로 넣어줬지만 구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은 디스플레이를 넣어줬어요. 그리고 좀 특징적인 게 하나 뭐 있냐면 지금 얘는 통풍 시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이거 통풍 시트도 옵션이에요. 기본으로 안 들어가 있어. 제일 낮은 트림에서도 옵션으로 넣어야 들어가 있는 옵션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독일을 너무 따라하지 않았나? 이때 당시에 독일이나 뭐 벤츠, BMW 이런 차량들이 통풍 시트를 안 넣어주기로 되게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굳이 그런 걸 따라갔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슈프림에서도 좀 옵션이 많이 빠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보면은 주행 보조가 없어요. 차로 중앙 유지 보조, 뭐 고속도로 주행 보조인 HDA 이런 것들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HDA를 넣으려면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옵션이 거의 150만 원, 160만 원 이런 정도의 굉장히 고가의 옵션이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HDA 1만 들어가는 그 정도였죠. 아이 중고로 사면 어차피 옵션 들어간 거 사도 가격 차이 얼마 안 날 거 아니야. 아 그렇긴 한데 내가 보니까 주행보조 있는 애들이 가격이 조금 더 높더라고요. 요즘에는 주행보조 없는 차량들 타기가 되게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사실 옵션을 넣기 시작하면 이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옵션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뭐 시트 옵션이라든지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라든지 이런 것들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슈프림만 선택하고 대부분의 옵션은 다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위에도 보면 썬루프도 없어요. 썬루프도. 그리고 뒤쪽에도 보면 이런 것들도 빠져 있어. 열어서 보면 좀 깜짝 놀랄 것 같은데 전동 트렁크처럼 올라가지만 전동 트렁크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닫는 버튼이 없어요. 이때는 이게 감성이었단 말이야. 3 시리즈 F바디, 뭐 C클래스 뭐 이런 애들 나올 때만 해도 전동 트렁크는 꿈도 못 꾸는 옵션이었어요. 그래서 얘도 없습니다. 전동 트렁크처럼 이런 식으로 닫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도 손잡이는 있나? 닫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트렁크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굳이 밖에다가 이렇게 손자국 남게 안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닫으면 돼요. 조금 힘이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트렁크 공간 자체만 놓고 보면은 사실 준중형보다는 되게 작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큰 공간은 아닙니다. 그냥 간단한 짐, 뭐 세차 용품 같은 거 아니면 청소 용품 그런 것들 넣어놓는 정도의 용도로만 쓰는 거지 사실 여기를 뭐 되게 크게 쓰겠다라고 할 정도의 넓은 공간은 안 나옵니다. 아 원래 혼자 타는 차야. 이 정도면 혼자서 캐리어랑 달 수 있지. 그래서 보통은 2열이 짐칸으로 써요. 2열에다 캐리어 넣고 2열에다 짐 넣고 그냥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어쨌든 이 리어 램프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큼직하게 들어가 있고 이 리어 램프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나은 것 같아. 페이스리프트 되고 난 다음에는 약간 곤충처럼 바뀐 느낌이 좀 있어요. 사마귀처럼.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G70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행 G70보다 페이스리프트 되기 이전 모델이 조금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차는 얼만데?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일단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17년 12월 그러니까 2018년형이죠. 2018년형에 한 7만 킬로를 조금 넘게 뛰었어요. 신차 가격이 4,10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가격은 2,170만 원이 됐습니다. 2,170. 다행히도 올휠 드라이브 하나 정도는 들어가 있어요. 사륜구동이 들어간 거죠. 사륜구동. 대략 한 6년 정도 조금 넘게 지났는데 2천만 원 정도 감가가 된 거니까 감가율이 한 48% 정도 되는 거예요. 50% 이상은 남아 있는 거죠. 6년에 그 정도 남았으면 방어가 잘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감가 방어가 굉장히 잘 된 거예요. 6년이 지났고 7만 킬로를 넘게 탔는데도 2천만 원 정도밖에 감가가 안 된 거면은 야 이거 G70은 감가 방어가 미쳤는데? 다른 제네시스 라인업에 비해서 얘는 감가 방어가 굉장히 잘 되는 차인 거예요. 그래도 2천만 원에 제네시스 몰 수 있는 거는 매력적인 가격 같긴 하다. 야 이거는 우리 부모님들한테 조금 더 쪼르면은 아반떼 가격이면 제네시스도 탈 수 있단 말이야 라고 얘기하면 맞을라나?
아빠도 그랜저 타고 있다. 아빠도 현대차가 타는데 아들이 제네시스를 타면은 그거는 피감민국의 유교 정서에는 맞지 않는다고. 얘도 가격부터 한번 먼저 보면요, 지금 이 스팅어는 2018년식이고 주행거리가 비슷해. 얘도 74,000이고 얘도 74,000이야. 거의 비슷한데 지금 가격은 2,200만 원입니다. 심지어 얘는 옵션도 많이 들어갔어. 플래티넘은 스팅어에서 넣을 수 있는 가장 높은 트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옵션을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퍼포먼스, 렉시콘 프리미엄, 선루프, 익스트림 패키지도 넣으셨어. 굉장히 옵션을 많이 넣었는데 2,200이야.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 스팅어가 제네시스 G70보다 감가가 많이 된 거네. 그렇죠. 감가가 많이 된 편이긴 해요. 얘는 옵션을 거의 안 넣고 중간 트림인데 4,100. 스팅어는 옵션을 많이 넣고 최고 트림을 넣었는데도 4,500.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팅어가 감가 방어가 좀 덜 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저는 스팅어가 조금 더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일단 외관 디자인만 봤을 때는 저는 스팅어가 호예요. 호. 일단 엠블럼, 그냥 기아 엠블럼 안 넣고 스팅어에 이 엠블럼을 여기다 넣어줬고요. 실제로 저 엠블럼 때문에 호주에서 기아 스팅어를 사시는 분들이 좀 노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 왜냐면 호주에 초창기에 스팅어 팔렸을 때 어떤 엠블럼이 들어갔냐면 그냥 동그란 기아 엠블럼 그게 들어가서 팔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니 왜 우리는 이 엠블럼 안 넣어줬냐 라고 하면서 극대노를 하시면서 요 엠블럼을 사다가 끼워 넣고 뭐 이런 분들이 꽤 계셨더라고요. 근데 호주 사람들은 스팅어 참 좋아하는 것 같아. 경찰차도 스팅어라며? 그쵸, 경찰차로도 스팅어를 쓰고 우리도 암행순찰차 G70 그러네. 와, 저 색깔로 사면은 진짜 다른 차들이 끼어들게 안 할 것 같은데? 그쵸, 얘가 사실 여기 엔진만 3.3 달려있으면 암행순찰차의 표본 그 자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호주에서 경찰차, 얘는 대한민국에서 경찰차, 이런 식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 차량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앞모습 디자인만 보면은 이런 호랑이 코 그릴을 굉장히 날렵하게 승화한 것, 이 헤드램프 같은 경우도 툭 튀어나와 있는 듯한 굴곡을 줘서 그런지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요. 페이스리프트 하면 보통 이제 풀체인지는 올뉴, 페이스리프트는 더뉴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데 스팅어 같은 경우에는 단종이 될 걸 예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스팅어 더 마이스터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이런 식으로 위에 보닛 가니쉬도 들어가고요. 아, 이거 순정이었어? 그럼요, 이거 순정이에요, 순정. 근데 이게 좀 여기 뭐 뚫려 있어가지고 엔진량 같은 것도 좀 빠지고 이러는 거면 좋겠는데 그냥 디자인. 그리고 지금 이 차량은 19인치 휠을 끼워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G70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옵션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브렘보 레드 캘리퍼, 순정으로 이 레드 캘리퍼가 들어가는 거예요. 익스트림 패키지를 넣었기 때문에. 그리고 키도 한번 보면요, 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기아 키 하면 생각나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다른 게 있다면 여기에 스팅어 엠블럼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야, 키는 기아가 훨씬 이쁘네. 그리고 뭐 이런 것들도 요즘 튜닝을 많이 해놓으셨죠. 뒤쪽에 이렇게 미러를 바꿔놓은 이런 분들도 계시고, 옆에서도 보면은 디자인 요소를 주기 위한 노력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이 앞쪽에 팬더에 있는 가니쉬 같은 것도 그렇고 이 옆쪽에 라인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 썼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바로 요 라인입니다. 보통 쿠페형 차량들을 보면은 C필러 그리고 중간에 있는 B필러 뒤에서부터 여기가 확 깎이기 시작해요. 이 쿠페형 디자인이 바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근데 그 디자인 때문에 뒷좌석 엄청 불편해. 뒷좌석이 불편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여기 보면 뒷 휀다를 엄청 깎아놨어요. 그래서 빵댕이가 어마어마하게 부풀어 있습니다. 이거는 G70도 없는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뒷 휀다 그리고 쿠페형 이런 것들이 조합이 돼서 뒷좌석이 아주 어마어마하죠. 여기도 휠베이스나 뭐 전장 길이 이런 것들만 놓고 보면은 스팅어가 훨씬 더 큰데도 불구하고 뒷좌석 느낌만 보면 G70이랑 크게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앉았을 때 레그룸 자체는 꽤나 많이 남아있지만 고개를 뒤로 젖히려고 하면 여기서 걸립니다.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제 키가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177입니다. 177인데 여기서 헤드가 걸리고, 얘도 강제로 머리를 뒤로 눕히려고 하면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뒷좌석에 사람을 앉히지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면. 아, 그리고 진짜 큰 문제는 등받이 각도가 이상해서 체구가 작은 성인들도 되게 힘들어해. 그렇죠. 보통은 뒷좌석 리클라이닝 각도가 요 정도가 되면 딱 적당한데 지금 얘는 리클라이닝 각도가 여기까지 내려가 있어. 점점 이렇게 앉다가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허리를 계속 이렇게 밀어서 고개를 받치고 이렇게 가게 돼요. 허리 부분이 뜨다 보니까 아무래도 2열 시트가 되게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1열도 한번 앉아보면요, 일단 옵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여기 보면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메모리 시트도 있어요. 아까 G70에 메모리 시트조차 없었죠. 게다가 이 차량도 HDA나 이런 것들은 들어가 있지 않은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2017년, 2018년 이때 당시에는 HDA가 굉장히 대중화된 그런 옵션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차량들을 뽑으실 때 내가 만약에 주행보조가 있는 걸 뽑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런 옵션이 들어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실내에도 보면은 8인치 디스플레이가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형태 자체는 살짝 다르긴 한데 요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다 라고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또 다른 큰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디자인만 봤을 때는 이게 제네시스가 주는 영향력이 되게 커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묘하게 이 스팅어가 약간 더 마감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살짝 더 낮아 보이는 건 내 기분 탓이겠지? 기분 탓일 거야, 기분 탓. 어쨌든 실내 공간이라든지 뭐 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같은 가격대인 G70에 대비해서 스팅어가 조금 더 풍성하게 들어가 있는 편이긴 합니다. 게다가 난 이것도 좀 깜짝 놀랐는데 얘는 어라운드 뷰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사방을 볼 수가 있어. 지금 뭐 물론 이게 신성이 굉장히 좋은 어라운드 뷰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어라운드 뷰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내가 원하는 시점 뷰를 이렇게 만질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부분 중에 하나죠. 자, 트렁크도 한번 열어볼게요.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와, 그리고 스포츠백처럼 열리네. 그렇죠. 해치백 차량이다 보니까 뒤쪽에 꽤나 많은 부분이 열려서 큰 짐을 싣기에도 굉장히 용이한 차량이에요. 여기도 트렁크 공간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넓게 있죠. 물론 이게 뭐 너무 넓다, SUV급이다 이런 게 아니라 G70 대비해서 조금 더 넓다는 거예요. 그리고 G70은 폴딩이 안 됐었는데 지금 이 차량은 폴딩도 됩니다. 그래서 2열을 접어서 뭐 스키 같은 긴 짐을 넣는다든지 조금 더 트렁크 공간을 넓게 쓴다든지 하는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스팅어가 G70보다 옵션도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스팅어가 조금 더 마음에 드는 생각이긴 한데 심지어 연식도 비슷하고 가격도 비슷해요. 이러면은 너무 고민이 많이 되잖아. 에이, G70이 훨씬 좋지. G70이 왜 더 훨씬 좋아요? 배지가 다르잖아. 엠블럼 값이다? 엠블럼 값도 아니더라도 이런 거 사는 사람들은 스포츠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휠베이스 짧고 헤드성 좋은 걸 좋아하지 저렇게 긴 차 별로 안 좋아한다고. 확실히 그런 게 있기는 하죠. 제가 인제 서킷에서 이 스팅어도 타봤고 G70도 타봤지만 개인적으로는 G70이 조금 더 재미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차를 타시는 분들이 뭐 인제 서킷에 가서 풀브레이킹하고 막 헤어핀 돌고 막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래봤자 뭐 유턴하고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요 정도 조금 급격하게 하는 수준이다 보니까 요 정도의 스포츠 성능을 두고 막 누가 더 낫네, 그건 사실 도토리 키재기 느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6년 정도 됐고 주행거리가 한 6, 7만 킬로대 넘어가는 G70이 한 2천만 원 초반에서 옵션이 많이 들어간 애들은 2천만 원 중반대까지도 넘어가고요. 스팅어 같은 애들은 옵션이 좀 많이 들어간 애들임에도 불구하고 연식이 한 6년 정도 되고 주행거리도 한 6, 7만 킬로 정도 되면은 2천만 원 초반대로 형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팅어는 옵션이 없으면 1,000만 원 후반대도 있나? 있어요. 실제로 꽤 많아요. 1,000만 원 후반대 주행거리 좀 있는 애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 그리고 가성비 이런 것들로만 따지면 저는 스팅어가 훨씬 낫다고 보는데 아까 우리 PD님이 얘기한 것처럼 엠블럼빨은 또 무시를 못한다는 말이지. 옵션이 좀 빠지더라도 제네시스를 선택할 것이냐, 옵션이 조금 많이 들어간 스팅어를 선택할 것이냐, 여기서 진짜 고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리본카 구독자님들이라면 과연 G70, 스팅어 이 둘 중에서 어떤 차를 선택할지 그걸 댓글로 달아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리본카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여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